9월의 첫째 날 시장 분위기가 괜찮아서요. 이번 달 괜찮은 흐름 쭉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장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900선이 이탈됐고요. 쭉 밀려났습니다. 1870선대까지 내려온 채 이제 마감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은 아이폰 5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애플이 다음 주 10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행사를 갖습니다. 이 행사에서 아이폰 5가 공개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들 지금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SK텔레콤과 YG엔터테인먼트에 관련한 주가 흐름도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승폭 많이 줄이기는 했어요. 자, 앞으로 어떤 시각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전략 자리 옮겨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엔텐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닥 지수는 조정을 받아도 조금입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오늘 그냥 뚝뚝 떨어져요. 1874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 매물이 결국은 시장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물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물까지 나온다면 지수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향후 핵심은 오늘 베이시스가 장중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흐름들이 연출됐을 때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보일 것이냐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지표들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도 규모가 많았습니다. 어떤 흐름 보였는지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오늘을 제외하고서라도 최근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스탠스는 계속 베이시스를 악화시키는 그런 행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움직임들은 베이시스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자신들도 프로그램 매수를 했고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수를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최근의 흐름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최근 들어서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줄어들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시장의 평균 베이시스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결국은 만기로 가면 갈수록 베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제로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더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시장의 매물이 국가 지자체 중심으로 쌓이고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입니다. 또한 미결작정의 일부 증가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런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이 기존 포지션의 청산도 있지만 신규 포지션의 설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시장은 일부 부담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가장 많이 프로그램 매수를 한 것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 물량은 과연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좀 표명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투자 주체별 이 스프레드 움직임, 이 스프레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선물이 9월물이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12월물의 가격 차이를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스프레드 가격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평균 스프레드가 지금 현재 1.6포인트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지금 스프레드 가격이 위에서 형성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외국인들은 청산하기보단 12월물로 롤오버를 하는 것이 네. 오히려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롤오버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최근 이 파생 상품을 분석하고 있는 주요 분석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 스프레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스프레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음 주 만기 이전 아마 이 월화수 정도의 스프레드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쌓일 텐데 이때 스프레드의 전반적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 스프레드 가격 자체가 계속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경우 이것은 외국인 매물로까지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프로그램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즉 스프레드 가격이 계속 좋으면 롤오버를 하겠지만 만약에 스프레드가 하락 압박을 받기 시작한다면 이 부분은 반대로 오히려 청산 과정을 택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외국인 프로그램 매물로 인한 하락이 시작됐습니다라는 것은 조금 오버고요. 오버 액션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할 위험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은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아마 금요일, 목요일부터 조금씩 스프레드 거래량이 한 10,000계약에서 몇천 계약 정도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때 스프레드 가격 움직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 청산 여부는 이에 달려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위원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가 역대 사상 최대였다고 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물량이 우리 시장에 유입이 되는데 이것이 증시에 계속 우군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폭탄 매물로 다가올지 이번 주 주말 그 방향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폰 5 키워드를 통한 분석 좀 해드릴까요? 일단 이제 다음 주쯤에 이 제품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몰리면서 떠들썩합니다. 뭐 관련주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아이폰 5의 그 수혜를 LG전자가 가져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때요? 일리 있는 얘기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억측이 아닌가. 그동안 그래요. LG전자가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쌌기 때문에 삼성전자 내려가니까 이제 LG전자 쪽으로 뭔가 좀 분위기를 몰아주는 게 아닌가라고 싶은데 저는 뭐 항상 LG전자에 대해서 매도 관점을 유지해 왔고 현재도 그 관점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오늘 애플의 그 재료 드디어 확정이 됐죠. 그동안은 뭐 21일이다, 12일이다, 10월 달이다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12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슈로 나스닥 시장에 꺼져가는 불씨를 살린 것이 애플이었고요. 오늘 그 차트를 보시면 애플의 전반적인 흐름은 뭐 장중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고가는 아닙니다만 이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사상 최고가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관련주들 중에서 우리가 아무 종목이나 지금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인터플렉스라든지 실리콘웍스, LG 디스플레이 정도를 제외하면 아이폰 5의 판매가 늘어났을 때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아이폰 5 관련주로 포장되어 있는 종목이 너무 많다라는 많아요. 거죠. 네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독점에 가까운 그런 헤게모니를 갖고 있지만 나머지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만 업체와 마켓 시어를 굉장히 잘게 쪼개서 나눠 갖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 협상력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제가 이미 한 달 전부터 언급드렸다시피 관련된 모멘텀 플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만 발표되고 나서는 오히려 실망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3분기 실적에서는 시장의 예상 실적보다 굉장히 낮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 세 종목 정도로 제외한다면 나머지 종목들을 아이폰 5 관련주로 엮어넣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네. 그 이 말씀해주신 세 종목도 재료 노출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이 만약에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다면 네.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개념은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개념이기보단 다른 종목 대비해서 덜 빠져도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그때까지 보인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들 종목도 그 이후에 9월 12일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을 보면서 추가적인 여지는 있겠지만 아마 수익성은 시장의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추격 매수도 이제는 조금 자제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네. 뭐 지금 당장 내려올 필요는 없지만 추가적인 매수도 이제는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LG전자가 수혜가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지금 언론에서 일부 LG전자를 좀 띄워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옵티머스 G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하드웨어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장의 중심이 하드웨어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서비스와 가격이라는 그 부분으로 이미 다 옮겨가고 있고 네. 하드웨어 스펙은 이제 그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의 하드웨어 스펙이 정말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별로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이제 그 논란의 여지를 떠나기 위해서 제가 제 스스로의 방어막을 친다면 제가 LG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LG 원수를 진 것이 아니라 그 LG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다음 좀 살펴볼 것은 이제 나올 신제품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저녁에는 노키아의 윈도우 8향 제품 노미아 920, 930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제품의 하드웨어 스펙도 지금 전혀 LG전자에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카메라 같은데요? 예, 특히 지금 뭐 옵티머스 G의 카메라가 뭐 1,300만 화소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미 소니 에릭슨 제품들은 1,200만 화소로 높은 화질, 가장 높은 화질을 디지털 카메라보다 더 좋은 화질을 이미 예전부터 보여왔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노미아 시리즈도 1,3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 관련해서 LG 제품이 정말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국내에서 좀 먹힐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 자, 두 번째로는 모토로라의 드로이드 HD도 아마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야, 이 신제품들이 마구 쏟아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옵티머스 G와 비슷한 스펙의 제품들이 한 1, 2주 정도로 사이로 계속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죠. 네, 예. 아이폰 5도 있고요. 그래서 이 드로이드 HD의 특징은 뭐냐면 구글의 이제 일종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구글에서 새롭게 나오는 뭐 젤리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를 가장 먼저 업데이트 시켜주고 있고 가장 먼저 최적화시켜주고 있는 제품들인데 실제적으로 LG전자가 지금 가장 떨어지고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한 그 6개월 단위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시기도 LG전자가 제일 늦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도 과거에 대비해서 좋아졌을 뿐이지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아주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국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 LG전자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을 너무 믿어서는 곤란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바로 나온 그 소식인데요. HTC 페이스북에 보면 HTC가 윈도우 8향 제품을 발표하는 그 발표회를 또 19일 날 가질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LG전자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고만고만한 경쟁사들의 신제품들이 모두 이번 달 내에 나온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옵티머스 G의 기대감을 너무 키우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엔 위험한 전략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시리즈를 포함해서 갤럭시 시리즈 이제 국내 제품들이 아니죠. 이 글로벌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될지 몰라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진검승부를 해봐야 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보면 LG전자가 향후 이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피해 그리고 아이폰 5의 역작용으로 인해서 LG가 약진할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좀 너무 과대해석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 스마트폰 시장에 신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군요. LG전자의 흐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까지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LG전자 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긴 한데 비중을 줄여라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저는 여전히 뭐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K텔레콤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할게요. 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주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서요. 좀 점검을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지금은요? 지금 뭐 배당 관련 모멘텀도 이제 9월 들어서 서서히 나타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적도 3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LG 플러스를 설명드리면서 드렸던 그런 그림과 동일한 그림이 모든 통신사에서 다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가입자당 이제 이익이라고 하는 ARPU라든지 그리고 LT 가입자 비중, 가입자 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케팅 비용은 3분기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통신업종의 흐름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수급의 차이상 LG 플러스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개별 이슈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뭐 KT가 약세 그리고 SK텔레콤이 중립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업황 기준으로 보면 세 종목 모두 3분기를 기점으로 터닝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계속 조금씩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SK텔레콤과 KT는 현재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메리트도 분명하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시각은 아무래도 배당 메리트 쪽보다는 업황 개선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외국계 참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SK텔레콤과 KT 외국인 지분율의 한도가 49%인데 거의 턱에 차 있는 모습이라서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사는 것은 시장의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네. 일부 필수 소비재 쪽으로 좀 옮겨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기관 투자자의 수급과 주가가 같이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기관들의 누적 매매와 함께 SK텔레콤의 주가 동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매도가 확대되는 구간에서 주가도 전반적으로 내려앉는 모습이고 또 반대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의 가세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기관들도 조금씩은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반기, 특히 4분기 이후에 9월, 10월부터 배당 관련 펀드의 활약과 함께 어느 정도 저점 매수에 나서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정책 기대가 기대를 채우지 못할 경우 시장의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구간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아이폰 5가 다음 주 이제 12일에 이제 공개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에는 한두 달 뒤쯤 이제 출시가 되겠죠. 그런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애플이 여러 가지 통신사를 모두에게 이 제품을 주지는 않습니다. 특정 통신사 그리고 1위가 아닌 2위 혹은 3위에게 이 제품을 주는 경향이 짙었는데 과거 사례처럼 KT가 또 한 번에 과열 양상은 보이진 않으니까 이번에도 선택이 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투자 아이디어는 어때요?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과거에 2등 회사에게 모든 것을 넘겼던 그런 트렌드는 네. 없어졌고요. 이제 미국에서도 AT&T를 비롯해서 버라이즌 모든 회사들에게 이제 네. 열어주고 T모바일을 제외한 회사들에게 열어주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미 아이폰 4부터는 SK텔레콤에도 문호를 열어주고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LTE 모델을 런칭하기 위해선 최소 300만 대 이상 정도의 판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LG U+는 주파수 자체가 달라서 아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 두 통신사에는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호를 개방하면서 애플도 적극적인 그런 마케팅 공세를 펼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KT 집중하는 전략은 뭐 그렇게 좋은 전략은 되지 않을 것 예전처럼 같습니다. 한 곳에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제 여러 군데로 이제 제품을 공급하게 될 것 같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예. 이제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기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애플도 그런 트렌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과거처럼 일정 브랜드에게 모든 것을 부여하는 그런 전략은 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통신주들에 대한 시각도 한번 들여다봤고요.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또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슈가 돼요.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키워드로 꼽아봤는데 과연 언제까지 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인기가 전 세계를 정말 전 세계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YG 엔터테인먼트 64,00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이제 시작인 겁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일단은 이익을 챙기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이 종목의 그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된 그림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 증권사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 종목의 실적 전망을 보시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연 관련 수익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로열티라든지 광고라든지 음원 관련 수익도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살펴보시면 지금 아티스트별 일본 음반 판매라든지 콘서트 관객 수도 2011년에는 경쟁사인 SM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2012년에는 절반 정도, 2013년에는 한 70% 이상 정도를 쫓아갈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최근 뭐 일본을 비롯한 해외 쪽에서 2NE1이나 빅뱅 같은 대표 브랜드들의 이 인기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어서 성장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성장성과 최근의 주가 급등을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PR 수준이 20배 정도임을 고려해 보면 이 성장성을 고려한 PR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기 어려운 국면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시면 수급 쪽에서는 기관을 중심으로 조금 차익 실현하는 의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네네. 최근 코스닥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일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급 현상 자체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싸이의 재료가 결국은 노출되었다라는 점, 이런 이벤트적인 이슈를 생각해 본다면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이제 더 사고 이 추가적인 이 상승세를 예상해 보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눌림목이 비교적 크게 나왔을 때 노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때는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뒤늦게 뛰어들고 있는 것이 결국은 또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들의 심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커졌을 땐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조정을 기다려야 될 때지 추격 매수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 알겠습니다. 자, 의대 시장에서 또 이슈가 됐던 것들 키워드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밤 글로벌 경제 일정 가운데서는 어떤 변수들 체크해야 될지 확인하고 내일을 위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